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에 태어났으며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항상 고대 성경의 경전에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종종 켄터키의 숲속에서 야외로 나가 공부를 하곤 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공부를 하며 요정과 비슷한 존재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나 그가 묘사한 이 존재들은 인간보다 더 영적인 존재들이었다. 11살 때 그는 인상적인 환영을 보았다.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놀라웠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의 예언적 여정을 시작하게 된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환영 외에도 그는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아버지는 낮은 성적에 걱정하며 자주 그를 꾸짖었다. 어느 날 낙심한 채 누워있던 그는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교과서 위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라고 조언했다. 신기하게도 그 조언을 따랐을 때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전날 읽은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다. 곧이어 그는 중요한 사건을 겪었다. 학교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해등이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상태에 놀라 두려워했다. 어느 날 밤 잠과 깨어있음 사이의 상태에서 그는 큰 소리로 약초로 만든 치료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절박했던 부모님은 그 처방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의 비범한 능력의 첫 징후였고 이후로 더 인상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 대공황의 회복, 2명의 미국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세계적인 사건들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부상과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2000년까지 예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그의 예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경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 이끌린 예언자였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후 그는 심령 리딩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그의 예언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건강과 웰빙, 영성, 전생, 고대 문명, 미래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다. 에드거 케이시의 업적은 끝이 없는 듯 보였다. 1902년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한 소녀가 그에게 데려와졌고 의사들이 그녀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케이시는 문제의 근원이 뇌가 아닌 척추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그녀의 척추를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케이시는 마치 엑스레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인체를 읽었고 의학 용어를 놀랄 만큼 정확하게 사용했다. 몇 달 후 소녀는 큰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의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 직전임을 감지한 그는 친구들에게 늦기 전에 주식을 팔라고 경고했다. 그의 충고를 따른 이들은 큰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경마나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 그에게 질문했고 그의 답변은 종종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몇 년 후 그는 1933년까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또한 적중했다. 1934년 케이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지만 케이시는 히틀러의 지배가 일시적일 것이며 독일 외부에서 온 전쟁이 그의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도 예견했다. 그는 유럽의 중심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히틀러의 제국은 몰락했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이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예언도 했으며 이는 전쟁 중에 현실이 되었다. 케이시는 또한 바하마의 비민이 근처 바다 속에 잠긴 고대 문명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1938년에 그는 그 잃어버린 도시가 아틀란티스라고 제안했으며
아틀란티스는 매우 발전된 문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틀란티스를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광대한 대륙으로 보았다. 흥미롭게도 1968년에 비미니 근처에서 일부 잠긴 암석 구조물이 발견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발견이 케이시의 예언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현재의 문명보다 훨씬 더 발전했지만 약 10,000년 전의 대홍수로 인해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케이시는 그 홍수가 성경의 노아 시대에 언급된 홍수일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대통령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입증되었다. 케이시는 존 F. 케네디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죽음도 예언했다. 또한 그는 1960년대의 민권과 인종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큰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케이시의 예언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그가 냉전 시대를 내다본 점이었다. 그는 세계의 희망이 러시아에서 올 것이라고 했으나 그것이 공산주의를 통해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 희망은 자유를 통해 올 것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현실이 되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로는 케이시가 유대교 종파인 에세네파에 대해 한 예언이 있다. 1934년에 에세네파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케이시는 이 집단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제공했는데 이는 나중에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에세네파의 기록과 문서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12년 후 사의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그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케이시의 예언은 20세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대해 특히 지구의 지형 변화와 관련된 암울한 예측을 내놓았다. 케이시는 대륙이 이동하고 기후 변화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지리적 변형이 이탈리아의 에트나산과 마르티니크의 펠레산 같은 화산 폭발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화산 모두 활화산이며 에트나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최근에도 분화했으며 펠레산은 1902년에 큰 분화를 일으킨 바 있다. 케이시가 예언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아프리카가 세 부분으로 나뉘고 이 과정이 나일강의 확장과 홍해의 커다란 확대로 촉발되며 대륙의 지도를 완전히 재편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시의 지구 지형 변화에 대한 예언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이 변화가 카이로와 같은 번화한 도시를 받아 아래로 잠기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역시 이러한 격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의 지형이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태평양이 앞으로 나아가 필리핀부터 일본까지 광대한 땅을 삼키며 일본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몇몇 고립된 섬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반도와 중국 해안의 일부도 상승하는 바다에 의해 잠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고를 남겼다. 그는 사람들이 인도의 높은 고지대로 피신하지 말라고 충고했으며 그 지역의 땅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대신 티베트와 네팔의 히말라야 지역이 인도인들에게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는 남극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예언을 했다. 남극은 혹독한 환경을 가진 대륙으로 펭귄, 물개, 고래, 바다새 등 풍부한 야생생물이 서식하지만 그는 남극이 얼음 덮개를 잃고 광활한 초록의 농업지대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반면 호주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호주의 4분의 1이 홍수로 잠기며 애들레이드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설적이게도 심슨 사막과 깁슨 사막 같은 건조한 사막 지역은 비옥한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이 격변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확장되며 호주와 연결되어 전 세계적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유럽에 대한 케이시의 예언도 마찬가지로 극적이었다. 그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기고 산재된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도버 해협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런던과 버밍엄 같은 고지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거의 완전히 바다에 잠기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만 물 위로 솟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케이시의 예언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는 지구의 바다가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스피해, 흑해, 발트해가 융합되어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분리되고 그 영향이 시베리아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화는 러시아를 유럽의 곡창지대로 만들 것이며 러시아의 대다수 영토가 비옥한 농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더 놀라운 것은 북미 대륙에 대한 그의 예언이었다. 그는 캐나다의 해안선이 320km 이상 확장되며 퀘벡,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케처원, 알버타 일부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온 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는 북미 대륙의 판이 이동하면서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약 150개의 새로운 섬들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러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미국 서부 해안이 동쪽으로 이동해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콜로라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오데오와 세인트로렌스 강이 합쳐져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수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동부 해안, 메인에서 플로리다까지는 큰 홍수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멕시코의 해안 역시 큰 영향을 받아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의 많은 부분이 여러 섬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많은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케이시는 경고했다. 그는 켄터키의 평온한 농촌 지역조차도 다가오는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지리적 예언 외에도 케이시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크게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살게 될 것이며 그의 시대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지만 수세기 동안 사는 것은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세계적인 갈등과 관련해서는 페르시아만이 큰 세계 분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호주 근처의 해역까지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도 아직 대규모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도 케이시의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중국이 세계 변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지배적 힘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본다. 에드거 케이시는 중국이 세계적인 지도적 위치로 상승할 것이며 심지어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거나 그 종교적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예언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이 세계 기독교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믿었다. 케이시는 또한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대해 논란이 많고 흥미로운 예언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문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논쟁적인 예언 중 하나는 인류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백인, 흑인, 적인, 갈색인, 황인 등 5개의 인종이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창조되었으며 이는 신이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시는 적인들이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내려온 후손들이며 이들이 어떤 다른 인종보다 더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믿었다. 케이시는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특히 체로키족이 아틀란티스 문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약 12,000년 전에 멸망했으며 그 파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도망쳐 체로키족과 잉카 같은 문명을 형성했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 레무리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레무리아의 일부 주민들은
그리스로 도망쳐 미노스 문명을 세우고 그들의 고급 공학 지식을 이집트인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인류의 진화에 관해서 케이시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간의 진화가 18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영혼이 물질로 나타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원전 만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중요한 진화적 도약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케이시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에 새로운 인간 발전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서기 2400년까지 이어지면서 인류가 지식과 이해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서기 8000년경의 인류는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적인 사회구조, 예를 들어 학교와 같은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미래의 인류는 고도로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경우 실현되지 않아 그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들조차도 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케이시는 영혼들이 지구에 도착해 동물들과 섞여 키가 12m에 달하는 거인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아틀란티스 문명이 태양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대한 수정에 의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주장 중 어느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또 다른 실패한 예언은 1958년에 미국이 죽음의 광선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는 12,000년 전에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무기와 유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케이시는 1930년경에 큰 지진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 도시는 아직도 건재하다. 또한 2000년에 예수가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는 종교적 예언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케이시 외에도 프랭크 체리, 목사 에드 dob슨, 그리고 17세기 예일대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 같은 다른 종교적 인물들도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모두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은 오늘날까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많은 비전이 여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미래에 대한 진정한 예언으로 간주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근거 없는 추측이나 상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으로 수많은 책, 연구 그룹,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흔적을 남겼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에드거 케이시의 작업을 분석하며 그의 동기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고 그가 보편적인 진리를 접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매우 통찰력 있는 정신을 가졌던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케이시는 14,000회 이상의 리딩을 수행했으며 이 엄청난 숫자는 그의 예언 중 일부가 실제 사건과 일치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의 성공 사례가 그의 실패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들은 아마도 또는 가능성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의 발언이 널리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점쟁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다. 비평가들은 또한 케이시가 병든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 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가 리딩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케이시의 지지자들은 만약 그들이 그의 조언을 제때 따랐다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시가 왜 그들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그의 비전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또한 그의 예언이 실패할 때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설명이 항상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특정 장소에 해적의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의 지지자들은 아마도 해적이나 원주민의 유령들이 그 보물을 옮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계획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편리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케이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의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케이시가 의학적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제공한 몇몇 진단의 정확성이다. 이러한 사례들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매혹은 그의 지속적인 유산에 기여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초감각적 지각 또는 심령 능력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또한 신념자와 회의론자들 사이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회의론자들은 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신념자들은 감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신념자들은 더 큰 행복감과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심령 능력과 종교적 기적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사람들을 매혹시켜왔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전통적인 과학적 설명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며 종종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질서를 찾는 감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질문은 복잡하며 확정적인 답변을 내리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에서 의미와 위로를 찾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논리와 과학에 기반한 설명을 선호한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심령술사로 칭하며 진정한 의도가 없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능력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감정적, 심리적 영향은 분명히 실제한다. 에드거 케이시는 그러한 면에서 특별한 인물이었다. 많은 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과 달리 그는 자신의 리딩에 대해 한 번도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능력이 실제였는지 혹은 상상력이 풍부한 결과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점이 가장 돋보인다. 그는 인정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헌신했다. 오늘날 이처럼 이타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자신보다는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보는 대신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사람들이 케이시처럼 서로를 돌보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케이시의 초능력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의 유산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자비와 이타심이 얼마나 깊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잠자는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다. 그는 예언을 할 때 마치 잠에 빠진 것처럼 트랜스 상태에서 리딩을 했다. 그는 누운 채로 눈을 감고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접하는 것처럼 보이며 놀라운 주제에 대해 말하곤 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케이시는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깊고 신비한 지식을 풀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만약 우리가 그의 방식대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것들을 세계와 우리 자신에 대해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이 생각은 우리 각자 안에 숨겨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지만 언제든 탐구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고 과거의 미스터리, 인간 정신의 경이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설정해보세요.